이 사연 어떻게 된 건지 꽁트로 함께 만나보시죠. 40이 넘어서야 결혼한 저는 늦게 얻은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뻤습니다. 하지만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아내는 달랐습니다. 아이와 제가 자신을 붙잡는 족쇄라도 되듯이 늘 갑갑해 했거든요. 바로 이렇게 말이죠. 아이고, 술 냄새.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? 당신 빨리 일어나봐, 얼른. 아저씨 따따블해요. 상암동 따따블해요. 우리 집이야? 머리. 나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? 7차까지 달린 건 기억나는데,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네? 머리 아파. 진짜 어이가 없다. 7차를 갔어? 아니, 당신 새벽에 인사불성대에서 들어왔어. 아니, 머리카락은 왜 찌개에 담그고 그러고 들어와? 제발 술 좀 깨봐. 내가 내 맘대로 술도 못 마시냐? 나도 술 좀 먹으면서 숨 좀 쉬면서 살자. 집구석에서 애만 보느라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. 비켜봐, 나 좀 나가야 돼. 아니, 너 어딜 나가 지금? 또? 어디 가겠어? 내가 이 아침에 해장술 먹으러 가지. 아, 진짜 안 되겠다. 당신 거기 잠깐 멈춰. 네? 어? 지금 그 문 열고 나가면 다시는 나하고 애하고 못 보는 줄 알아. 술이야, 애하고 나야. 선택해. 이 아침부터 지금 남편을 끊을지 술을 끊을지 그 결정을 하는 거야 지금?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? 당연히 남편을 끊어야지. 남편 없이 살아도 술 없이는 못 살지. 나 간다. 다시는 찾지 마. 그렇게 철부지 아내는 자기 인생을 찾겠다며 집을 떠났고 무려 20년 동안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평생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그녀는 뜻밖에도 아들의 결혼식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아이고, 여보, 이게 얼마만이야? 오늘은 술이 안 취했네. 당신도 아들 결혼하는 거 보고 싶어서 온 거야? 오늘이 아들 결혼식이었어? 몰랐네. 그리고 나 간이 다 상했어. 간이 다 상했어. 이제 술도 못 먹어. 아니, 아들 보러 온 게 아니야? 그럼 여기 왜 온 거야? 아니, 당신한테 할 말이 좀 있어서 왔지. 당신 곧 연금 받는다며? 난 평생 술 먹느라 국민연금 못 넣었어. 그러니까 연금 나오면 나랑 반띵하자. 참. 그 얘기 하러 온 거야, 지금? 싫어. 너한테 절대 못 준다. 왜 못 줘? 나도 연금 갖고 싶단 말이야. 당신 돈 많잖아. 나도 좀 같이 받으면서 같이 살자. 응? 아니, 이게 말이 됩니까? 나도 좀 살자 하면서 떠난 아내가 20년 만에 나도 좀 같이 살자 이러면서 돌아왔습니다. 아들이 크는 동안에는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말이죠. 아내가 괘씸해서라도 연금을 나눠주기 싫은데 방법이 있겠습니까? 진짜 철없다. 진짜 철없다. 나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. 에. 남편은 충격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. 맞아. 가장 먼저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일단 이 안에 저를 만났으면 아마 가만히 안 있었을 그렇지. 겁니다. 제가. 일단 이 사연 잠깐 말씀드리면 나이 40에 자기보다 10살 어린 아내와 결혼했던 이 남편의 사연인데요. 결혼한 이후에 첫 아이가 생겼어요. 그리고 남편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이런 선언을 합니다. 결혼과 육아는 내 성향과 맞지 않은 것 같다라고 갑갑해 하더니 드디어 결혼 3년 차에 가출을 하게 되고 연락을 끊게 됩니다. 이렇게 혼자 아들을 키우게 된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 아내도 자식 보고 싶어서 돌아오겠지.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하지만 그로부터 19년이 지날 때까지도 아내는 소식조차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럼 그동안 자식 얼굴 한 번도 안 봤다는 거예요? 그렇죠. 남편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들을 키웠을까? 너무 진짜 마음이 아프다. 맞아요. 그렇지 않아요? 보통 일이 아닌데 그때 그래도 남편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. 그건 네. 바로 뭐냐?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식만큼은 이 아내가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듬해 아들이 결혼하는 날 놀랍게도 집을 나간 지 20년 만에 아내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. 그 남편은 역시 아내가 이날만큼은 올 줄 알았다. 이렇게 감동했지만 아내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는데요. 바로 남편의 연금이었던 겁니다.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
당신 곧 그 연금 받는다며 나도 그 연금 나눠받고 싶다. 그러니까 나랑 이혼해줘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. 야, 아들 결혼식 때문에 온 게 아니고 그래 남편한테 연금 나눠달라 이 얘기를 꺼내려고 온 거예요. 아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? 이건 진짜 아니죠. 네. 근데 그 연금이 탐이 났으면 저는 다시 합치자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러게 그게 이혼으로 아니라 가잖아요. 이혼을 해달라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만약에 이 아내가 남편의 연금을 같이 자기가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합치어서 뭐 같이 쓰면은 뭘 될 수도 있겠죠. 그렇죠. 근데 지금 이 부부는 오랜 시간 동안 별거를 했잖아요. 그래서 이걸 생각하신 것 같아요.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이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서 이제 지급을 나한테도 해달라라고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. 근데 지금처럼 별거를 계속하게 되면은 남편 혼자만 그 돈을 받아갖고 쓰게 되니까 차라리 이혼을 통해서 내가 정당하게 수급권자로서 청구를 하겠다라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. 아내가 진짜 연금 때문에 이혼을 요구한 거라면 이건 더더욱 이렇게 이혼을 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예, 남편도 처음에는 궤심한 마음에 거절할 생각이었다고 맞아. 하는데 이 사실을 듣는 아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해줘라라고 조언을 했다고 해요. 근데 평소 아들을 좀 많이 신뢰하면서 살았었나 봐요. 그래서 아들 좋은 대로 이혼을 결정을 했고 그로부터 3년 뒤 남편이 이 연금을 수급할 때가 되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을 나눠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산 시간보다 떨어져 있던 시간이 더 길었던 거예요. 그렇죠? 20년. 그렇죠. 요 부부들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사는 그 기간을 우리가 부부기라고 부르는데 네. 이 부부의 그 일생을 시간 순으로 잠깐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. 이 부부가 딱 결혼을 해서 3년 만에 아내가 가출을 했어요. 그러니까 실제 살았던 기간은 3년인 거죠. 그 이후에 20년간 별거를 하면서 연락조차 전혀 하지 않았고 네. 그렇게 결혼 23년 만에 협의 이혼을 했는데 네. 그 협의 이혼 뒤 3년 이후에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. 서류상으로는 당신하고 나하고 20년간 부부로 살았으니까 나한테도 연금 절반 정도 나눠달라라고 일명 분할 연금 지급 청구를 하게 된 거죠. 20년간 얼굴 한 번도 안 비춰다가 연금을 이제 반반 나눠야 된다 그러면 이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? 어떻게 반반 나눠요? 그러게요. 자,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OX로 한번 알아볼게요. 연금을 나눠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O, 아니다, 연금을 나눌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들어주세요. 나눠줄 수 없지. 이거 다 당연히 없다. X인데 그런데 오 같아 느낌에. 저도 느낌 오 같아. 아니야, 그래도 법으로 따지면. 법이 상식선이라고 그랬으니까. 상식선. 물론 법이 이게 물론 상식선이 아닐 때도 많더라. 법이 이런 이 정도 상식선이라고 오라면은 법을 예. 좀 바꿔야죠. 이거는 한번 상식선이라고 그냥 네, 믿어볼게요. X예요. 네. 네. 그럼 두 변호사님의 답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? 잘 들으셔야 돼요. 하나, 둘, 셋. 그렇지. 이건 그래도 법이 상식선이네. 그럼. 네, 다행이다. 그렇습니다. 네. 법은 상식과 공평과 정의에 늘 입각을 해서 판단을 늘 그렇다고요? 네, 늘 입각합니다. 네. 늘은 아닌 것 같아요. 대부분. 대부분. 네. 자, 이 사례에서 저희가 연금을 나눠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실질적인 혼인 기간을 봐야 돼요. 3년만 살고 20년 넘게 별거를 했다고 네네, 하잖아요. 맞아요. 그런데 아까 그 요건 중에 5년 이상 혼인 기간이 된다고 하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5년의 혼인 기간은요. 실질적으로 같이 산 기간을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부부인 상태에서 뭐 20년, 30년이든 계속해서 살면서 실제로는 거의 20년 가까이 별거를 했다라고 하면 이 기간, 실질적인 혼인 기간 5년의 요건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 외에도 뭐 배우자와 이혼을 했을 것, 그다음에 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이자 연령에 도달했을 것 이런 요건들이 있지만 이런 사건에서 대부분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부분은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얼마였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. 만약에요 공단에서 뭐 부부가 별거를 했는지 같이 살았는지 이거 다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 아내의 청구에 따라서 뭐 연금을 지급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남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다투어서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 다 돌려내라, 토해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럼 남편이 아내에게 연금을 한
푼도 안 줘도 됩니까? 박해일 변호사님. 강성진 변호사님. 아유, 말이 못 나왔네. 네, 착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반 푼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. 이게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. 네. 이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내가 가출을 했고 약 15년간 서로 교류를 하지 않았다. 근데 이제 청구를 한 거죠. 아내는 난 이거 나눠달라고 했는데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. 법이 뭐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부분이다. 이게 예전에는 이게 명확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. 나는 법적으로는 여태까지 부부니까 분할을 청구해 달라라고 해서 아까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바뀐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혼인이 유지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뭐 더 이상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겠죠. 그리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 15년간 두 사람이 전혀 왕래가 없었다는 겁니다. 금전 거래를 했다는 내역도 없었고 어떠한 왕래 이런 게 전혀 없었기 없었어.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거와 같다라고 해서 청구를 배척한 사례입니다. 아까 그 사연에서 아들이 그냥 아버지한테 그랬잖아요. 이혼해 주라고. 알고 그랬나? 변호사인가? 똑똑해요, 아들이. 예. 하여간 요즘에 이제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런 그래요. 분쟁들이 있고 연금을 가지고도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. 네.